이번에 유아인 씨가 나 혼자 산다에서 타고 나온 차량 때문에 더 많이 알려지게 된 사람이 있죠. 바로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입니다. 지금 이 테슬라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고급차로 중소형으로서는 1위이고 대형으로서는 벤츠와 함께 1, 2위를 다투고 있다고 해요. 유아인 씨가 몰았던 차는 테슬라의 모델 X인데 차문이 위로 올라가는 이 윙도어는 어린아이들을 태우고 내리고 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감안한 디자인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아들만 6이 있다고 하네요. 평소에 직접 느꼈던 필요를 디자인에 적용한 듯 합니다. 오늘은 현존하는 가장 혁신적인 기업가, 무일푼으로 시작한 억만장자, 실리콘밸리의 미치광이 등 다양한 별명을 가진 일론 머스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겐 마블 코믹스의 캐릭터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로 굉장히 유명하죠. 토니 스타크 역할을 했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인터뷰에서 아이언맨이 일론 머스크를 오마주한 거라 최대한 그의 분위기를 담도록 연기하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의 책을 여러 번 읽었다라고 말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일주일에 120시간 일하면서 회사에서 먹고 자고 하는 일하는 기계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남들 앞에서 자신의 특별함을 증명하는 데에 사활을 거는 나르시시스트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나르시시스트처럼 보이는 행동도 여러 번 한 적이 있고 그가 나르시시스트인지 아닌지에 대해 대놓고 의구심을 품어온 전문가들도 미국 내에 다수 있는지라 오늘 이 사람이 정말 나르시시스트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들을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화석 연료가 아닌 전기로 움직이는 전기차를 만드는 테슬라의 초기 모델은 젊지만 돈은 별로 없는 똑똑한 엔지니어들을 고용해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맡기면서 주어진 일을 마칠 때까지 사무실 책상 밑에서 자고 가도록 하거나 주말에도 일을 시키고 심지어 직원이 가족을 보고 싶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회사가 망하면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자신이 주당 120시간을 일하는 사람이었고 이미 본인이 사업 초기에는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를 했던 사람이라 직원들이 자신도 일론 머스크처럼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의 말에 따랐다고 해요. 일론 머스크는 팟캐스트에서 대마초를 피우며 방송을 하기도 했고 직원들이 밤낮 없이 일하다 대우를 좀 높여달라고 얘기하면 가차없이 해고하는 등 논란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너무 일에 밤낮 없이 몰두하기 때문에 뇌의 활동이 멈추질 않아서 마약성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잔다고 최근 미국 언론에서 인터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영락없이 성공과 돈에만 집착하는 나르시시스트처럼 느껴지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그의 어린 시절부터 찬찬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197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하루 10시간씩 책을 읽는 독서 광이었다고 해요. 잘난 체 하는 성격 때문에 친구가 없었다고 합니다.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는 컴퓨터 광이었는데 12살에 블러스터라고 하는 비디오 게임을 개발해 게임 업체에 $500에 판매하기도 합니다. 10대 때 같은 학교 애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기절할 정도로 너무 심하게 폭행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였는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캐나다를 거쳐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라 여겼던 미국으로 향하게 되죠. 미국으로 가기 전에 캐나다에서는 혼자 돈도 없이 머물 곳도 없는 상태에서 사촌의 농장에서 농부로 일하기도 하고 밴쿠버에서 통나무를 자르는 목수로 일하기도 했으며 인력시장에서 일을 구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전전했다고 합니다. 이후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경제학과 물리학을 전공하고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었다고 해요. 대학 졸업 때쯤엔 인터넷, 재생에너지, 우주사업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성공시키겠다는 포부를 갖게 됩니다. 언젠가 자연재해 등으로 지구상의 인류가 멸망에 이를 것을 예상하고 그 속도를 최대한 늦추면서 화성으로 인류를 이주시키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죠. 공상과학 소설에서는 나올 법한 이 상상과 관련된 사업을 구체적인 실행에 옮겨가며 자신을 입증해 보입니다. 세상에 없던 디자인과 성능의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로켓을 만들어서 발사에 성공하고 재사용을 위해 그 로켓이 다시 땅으로 돌아와 착륙을 해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선보이게 되죠.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이 수월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테슬라 초기의 전기차에서 배터리, 변속기, 모터 설계 등 문제가 생겨서 출시 일정이 몇 년 동안 계속 미뤄지게 되면서 회사의 개발비가 다 떨어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모든 직원들과 함께 머리를 싸매고 사비까지 들여서 어려움을 이겨내긴 하지만 동시에 운영하던 우주항공 회사인 스페이스X 또한 로켓 발사가 3차례나 실패하고 개인적으로는 이혼 소송까지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위기에도 불구하고 2008년 스페이스X는 네 번째 시도 만에 로켓 발사에 처음으로 성공을 하게 되죠. 이로 인해 나사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시 일어나고 이후 테슬라의 전기차 출시까지 성공하면서 벤츠와 도요타로부터 이어서 투자를 받으며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힘들었던 당시를 회상하면서 사실 자기 자신이 쓰레기 같았고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거고 끝장났다고 생각했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기도 했죠. 사람들은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분명히 실패할 거라고 수도 없이 떠들어댔었지만 정작 스스로는 단 한 번도 포기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 회사를 동시에 운영하기 위해 요일별로 스케줄을 고정해두고 일정 시간 가족과 함께하는 패밀리 타임을 반드시 정해 지키면서 연애할 때는 한 주에 10시간을 데이트 타임으로 정해 시간을 짜는 등 자신의 일과 인생을 치밀하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같은 짓을 한다며 그를 지적하는 한 심리학자의 말에 일론 머스크가 직접 트위터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나르시시스트일지도 모르지만 만약에 맞다면 적어도 쓸모있는 나르시시스트일걸?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만일 일론 머스크가 나르시시스트라면 그가 한 모든 일들은 다 저평가되어야 하는 걸까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신의 인격 수양에만 매달려야 할까요? 만일 그렇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 수양할지는 누가 정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일론 머스크 덕분에 태양광을 통한 전기차를 이용하고 이를 통해 지구 온난화가 좀 더 늦춰진다면 이 업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우리는 누군가를 겉모습만 보고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중 앞에서 한없이 선량한 이미지만 보여주는 사람이 사실은 더 악랄한 나르시시스트일 수 있어요. 그들은 절대 자신의 흠을 겉으로 보이지 않고 다만 자신의 먹잇감으로 선정된 대상만 정신병자로 만들 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정말 악해 보이는 사람이 알고 보면 플라잉 몽키들에게 당해서 평판이 다 망가지고 억울하게 당한 사람일 때도 있고요. 어쩌면 일론 머스크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망스러운 경험이 계속되었고 인간관계로부터는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결론을 일찍 내버린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남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 끄떡하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슬픈 사실을 알려드리자면 일론의 첫 번째 아이는 2002년에 태어나 생후 3개월의 나이에 유아 돌연사 증후군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도 자녀를 질병이나 사고로 먼저 보내야 했던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미치지 않기 위해서 일에 더 환장하듯이 몰입해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정이 조금이라도 새어나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미친 행동을 하게 될까봐 너무 두려워서 계속해서 일에 쌓여 살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들 뿐 아니라 세상에는 자신의 일에 몰입하고 집중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밑에서 밤낮 없이 미친 듯이 일하며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것을 원하고 그것에서 만족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그가 더없이 좋은 리더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 옳다 그르다 말하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참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그저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인류를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며 동시에 개개인이 그 과정 속에서 행복한 삶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도 참 괜찮은 삶이 아닌가 싶어요. 일론 머스크의 단점에만 집중한다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겠지만 그의 인생 가치관이나 마인드, 목표와 꿈, 수없이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한 과정 등등의 내용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를 좋아하지 않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절대 무시할 수만은 없는 존재라는 거죠. 사실 일론 머스크는 전공이 물리학이었지 우주공학이 아닙니다. 오로지 독학을 통해서 항공우주회사 스페이스X를 설립했습니다. 우주공학 전공자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비전공자로서 훌륭하게 해내고 있는 중이죠. 일론 머스크의 이 이야기는 저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제가 저의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어주기도 했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내리고 싶은 결론은 모든 사람들이 겉모습만으로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의 영상들을 통해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라는 소리를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몇 가지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완전히 나쁜 사람 취급해서도 안 되고 몇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좋은 사람 취급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요. 누구나 장단점이 있고 우리는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수용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가 가진 추진력을 담고 싶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나르시시스트가 없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꿈이 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 싶지만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저는 외롭지가 않네요.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